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 아침 저희는 오늘도 윤수림 멘토님과 운수대통하는 하루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방송 종료된 이후에도 멘토님의 실시간 투자 전략 무료 메시지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있죠. 자, 저희 입장 방법은 두 가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지금 보이는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깝게 비춰보시면 참여 링크 통해서 안으로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는 샵3989 이렇게 5글자 적어주시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3글자 적어서 전송해 주신다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답장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잘 활용하셔서 더 다양한 투자 정보 얻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의 11월 CPI 발표, 그리고 이번 주에 예정된 FOMC에 대한 경계 심리가 뒤섞이면서 우리 증시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0.3%가량 오른 2,525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오전 중 1% 넘게 오르기도 했었던 코스닥은 개인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오름폭이 줄어들어서 0.6%가량 들어올린 835선에서 마감가 기록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4%로 재작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11월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는 113.05로 발표되며 전월에 비해 약간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은 반가웠지만 물가 데이터 발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도 짙었습니다. 뉴욕 증시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멘토님이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종목들 얼마나 높은 수익을 안겨줬는지도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모든 이 밀키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공략해주신 당일 시초가 편입 그리고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전날 종가 기준으로도 카페24는 128% 넘는 수익으로 보유 중인 종목이죠. 멘토님이 알려주시고 최근에 구글의 투자 유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 기록하고 그 이후 4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틀 동안 고점 40% 가까운 수익 챙길 수 있게 도와줬었던 종목입니다. 또 지난주에 알려주셨던 펜텍 같은 경우에도 현재 4% 가까운 수익으로 보유 중인데 이 종목들의 자세한 추가 전략 자리에 옮겨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윤수림 멘토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조금 뚜렷한 상승보다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우리 인수린 멘토님과 함께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운수대통할 수 있는 수익률로 정말 기쁘게 연말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올해 한 해의 마무리 인수린 멘토님과 함께 잘 즐겨보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도 멘토님과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멘토님 에너지가 넘치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이 기분 좋은 이 에너지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하루도 이렇게 12월의 마지막을 책임지면서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아침을 책임지는 운수대통 윤수린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힘찬 종목들로 이렇게 불주사가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우리 기자의 불로 이렇게 따뜻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이 알려주신 우리 불주사 받은 밀키트 종목들의 상승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도 멘토님과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방송 종료된 이후에 전략까지 받아가셔야지 조금 더 높은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겠죠.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저희 50분 동안 열어두고 있는데 벌써 7분 가까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 2가지 자막 통해서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초대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는 샵 3989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고 혹은 QR코드 스캔하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제 손 아래 QR코드 저희 생방송 중에만 열어놓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다들 옆에 놓여 있을 텐데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여기 지금 가깝게 그냥 가져다 대보시기만 하면은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누르면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멘토님과 함께 무료 방송까지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주 오후 4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튜브에 운수대통 윤수림 이렇게 7글자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또 너튜브 팍스탁 채널 들어오시면은 우리 멘토님께서 해주시는 다양한 라이브 방송 저희 본방송 다시 보기까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팍스탁 검색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조금 더 간편하게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우선은 이번 주에 저희가 미국에서 좀 일정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네. 밤에 CPI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번 주 또 12월 올해 마지막 FOMC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연말까지 대비책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멘토님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이번 주 미증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사실 뭐 선물 옵션 만기일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FOMC 그리고 CPI 네. 이거 뭐 삼재가 겹쳤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좀 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뭐 이런 시장에서 뭐 좋은 소식을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숨은 의미를 조금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네. 일단 CPI와 같은 물가를 나타내는 이런 소비 지표들 네.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와 같은 지표들은 어느 정도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 사실 이런 분위기로 우리가 이미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그리고 FOMC도 사실 이번 FOMC는 뭐 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이 뭐 거의 99%라고. 그렇죠. 뭐 아직 예. 인하까지는 성급하지만 동결로 가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죠. 네, 뭐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뭐 내년에 이런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 연준 의원들이 점도표라는 어느 정도 금리에 대한 레벨을 찍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점도표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 점도표에서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레벨 이런 우리가 밴드 범위를 어느 네. 정도 조정을 하느냐. 그리고 이 금리에 대한 피드백을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선물 옵션 만기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이번 주 금요일 선물 옵션 만기까지 변동성이 아마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네. 이번 주 미증시 굉장히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꿋꿋하게 버텨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오늘 미증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저희가 좀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주요 내용들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의 11월 CPI 발표 예정인데 물가 둔화가 조금 더 뚜렷하게 확인이 된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면서 또 상승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있고요. 또 이번 주 12월 FOMC 결과 금리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후에 나오는 점도표나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지켜볼 부분 12월 둘째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여기서 또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지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저희 지켜볼 만한 내용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멘토님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리뷰 한번 점검해보고 가야겠죠. 멘토님과 함께 우리 밀키트 종목들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뭐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연말 산타 할아버지보다 더 큰 선물을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게 제일 눈에 띄잖아요, 멘토님. 네. 네, 우리 24시 카페가 아니었어요. 구글이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130% 가까운 수익률 네.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 찍고 네. 조금 무너지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그 자리 잘 지켜가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카페24 전략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네, 뭐 카페 입사 같은 경우에요. 사실 이 지난번에 제가 이 장 초반에 네. 시가에 이렇게 상한가를 이렇게 말아 올렸을 때 우리가 여기서 더 보는 것보다요. 네. 분명 이 시가에서 어느 정도 물량들을 기분 좋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워낙 저점에서 잡아주셨었다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그날 100%의 이런 뭐 어느 정도 상승률을 좀 보여줬다. 100%의 상승률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기분 좋게 이 정도면은 좀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어디까지다 우리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조금 같습니다. 거기는 신의 영역이다. 네, 뭐 여기까지야. 뭐 사실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실리를 챙겼기 때문에 네. 우리가 머리부터 바닥부터 거의 뭐 머리 꼭대기까지 챙겼기 때문에 사실 그 위에 꼭대기 위에 나 있는 뿔 같은 것까지 우리가 더 챙길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명확하게 좀 짚어드리면서 다시 한번 10월 31일 이렇게 카페 24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카페 24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기본적 분석으로 제공을 해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 카페 24의 라이브 커머스, 이 이커머스에 대한 기대감이 향후에 부각이 된다. 맞습니다. 그 부분들이 앞으로 카페 24가 없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이런 온라인 쇼핑몰 형태의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글에서도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나 봅니다. 구글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강세 흐름을 이어갔죠. 네. 분명 이 이커머스에 대한 부분들, 이 카페 24의 이커머스 이런 플랫폼 자체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기대감을 받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 카페 24를 공략한 포인트는 과연 어떤 게 될까? 이렇게 이야기 드렸을 때 네. 다름이 아닌 우리가 카페 24를 공략할 때 바로 이 불주사가 이 불주사를 보고 네. 매수 타점을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0월 30일 날 누가 봐도 이렇게 뚜렷하게 불주사의 캔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불주사 캔들 발생 이후 10월 31일 방송에 이렇게 메이키트 방송으로 공략주로 이렇게 가지고 나왔죠. 이렇게 장 시작 전에 공략할 수 있게 멘토님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밀키트 종목으로 이렇게 선별을 해왔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이 불주사 캔들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이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 이 모양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또 한 번의 역사적인 거래량이 나왔느냐. 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네.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 물건을 만약에 이렇게 뭐 맛집, 정말 맛있는 맛집이라고 우리가 기업을 설명을 했을 때 네. 당연히 정말 맛있는 맛집이라면 손님들이 바글바글 몰려요. 웨이팅이 정말 엄청나죠, 요즘? 그렇죠. 네. 손님들이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몰려오면서 이 카페 24라는 이 종목의 거래량도 네. 그만큼 많은 손님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네. 바로 이 불주사에 달린 윗꼬리 캔들, 이 불주사의 윗꼬리 캔들에는 바로 이 많은 손님들이 몰려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거래량이 터진 캔들에 바로 이
윗꼬리가 달린 캔들. 네. 바로 그 다음 날이 우리가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저희가 그 다음날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다. 네. 이게 최근 멘토님의 이 밀키트 선별 기준이잖아요, 종목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위메이드도 여전히 45% 넘는 수익이고 최근에 잡아주셨던 종목들도 흐름이 진짜 당일에 막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 종목들을 한번 선별 날짜, 우리가 이 날짜와 이 종목들의 이 선별 기준, 가격, 진입 가격을 한번 보게 되시면 대부분 이 선별 날짜가 네. 바로 이 불주사의 발현, 불주사 캔들이 형성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네. 네. 그런 형태로 이 진매트릭스, 펨텍, 위메이드, 이노시뮬레이션, MBT 이 날짜까지 정확하게 한번 이렇게 대조해서 보시면 이 캔들의 이 불주사의 캔들 이후 다음 상승 흐름이 바로 이 종목들의 밀키트 종목들의 선별 구간이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카페24는 이렇게 상승 흐름이 10월 31일 밀키트 공략 후 바로 12월 7일 방송 기준 네. 이렇게 124%. 정말 숫자가 숫자도 너무 길어서요. 예, 숫자가 정말 기네요. 예, 시가 매도 기준으로 124.43%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때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게 시가에 우리가 따상을 보는 건 너무 욕심인 전략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120%면 상한가 4번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 좋게 그냥 이 시가의 전략 매도를 해보자. 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카페24가 12월 7일 기준으로 이렇게 124.43%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자, 카페24만 보고는 불주사 캔들로 이렇게 수익을 냈다라고 하기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가장 근래에 가장 최근의 사례를 몇 개만 보여줘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그러실 수 있죠. 그럼 저희 뭐 최근에 보여드렸었던 이 지난주 멘토님 일주일에 2번 나오시면서 잡아주신 두 종목이 모두 다 이 불주사 캔들 포착해서 알려주시고 그 이후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진매트릭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네. 이틀 동안 40% 가까운 수익을 바로 챙겼어요. 그리고 네. 이 펨텍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제가 좀 여쭤봤었던 게 이 종목 좀 신규 상장주인데 저희가 어떤 부분 캐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멘토님께서 알려주셨던 1차 목표가 바로 다음 날에 도달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이 종목들 역시나 불주사 맞고 따끔하면서 튀어오른 건가요? 그렇죠. 오. 이 내용들도 못 믿으실까봐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자료를 소명해 주세요. 네, 네. 자리와 제가 이 불주사 캔들의 발생 캔들 그리고 이 매수 타점까지 한번 이렇게 제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매트릭스 또한 동일합니다. 이 캔들이 제가 이 밀키트 종목으로 이 진매트릭스를 선별했던 날짜가 바로 12월 5일입니다. 자, 12월 5일이면 바로 이 장대양봉이 이렇게 뚜렷하게 선 네. 이 당일이 있죠. 네. 이 당일 시가. 자, 그런데 여기서 결국에는 이 종목을 그날 왜 들고 나왔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고 뭐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한 번 더 늘어나고 있고 진단키트 수요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이 12월 4일 날 이렇게 검은색 박스로 이렇게 체크해드린 불주사 캔들이 바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폐렴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네. 그중에서 멘토님이 진매트릭스 선별한 거는 차트상에서도 불주사가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얘기시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진단키트 종목들 그리고 뭐 폐렴 관련주들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이야기를 하자면 폐렴 관련주라고 하면 사실 갖다 붙이면 모두 다 폐렴 관련주가 될 수가 있죠. 바이오 쪽에서 네네. 네, 뭐 마스크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어. 폐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수요가 늘어난다. 혹은 그렇네요. 이런 뭐 호흡기, 우리가 메가이 CS와 같은 이런 호흡기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제약주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죠. 폐렴 치료제라든지 뭐 네. 이런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의 우리가 상승률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바로 진 매트릭스라는 종목은 이 거래일 만에 네. 40% 상승이 나타났던 배경엔 바로 이 불주사가 함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여기서도 카페24처럼 동일하게 이 불주사 캔들의 발생 이후 네. 그리고 거래량이 발생했던 구간들이 이렇게 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남은 내용들은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12월 4일 불주사 캔들 발생 이후 12월 5일 날 밀키트로 공략을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한 번의 역사적인 거래량 12월 4일 불주사 캔들에서 또 한 번의 새로운 거래량이 요렇게 발생을 했다. 그리고 12월 4일 공략 이후에 바로 이 12월 5일 날 이렇게 공략을 진행을 했더니 시가 대비 굉장히 많은 상승이 당일날 바로 2,600까지 터치를 해버렸고 바로 이틀 동안의 상승이 38.36%가량 이 맞습니다. 거래일 만에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아직까지도 나는 저걸 아직까지 못 믿겠는데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신 분이 계실까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당신 이거 제대로 알고 한 얘기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A부터 Z까지 모두 다 여쭤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종목도 이 불주사 캔들과 네. 동일한 종목들로 선별했기 때문에 자세한 대응 전략이라든지 이 히스토리, 오프 더 레코드 이런 부분들까지 궁금하신 분들도 이 아래 하단에 있는 이런 QR코드로 입장을 해주신다면 윤슬이 멘토와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한 번 더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한치의 이런 오차도 없이 이렇게 선별하고 있다 보니까 자, 오늘 밀키트 종목도 이렇게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마지막으로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 입장 안 해주신 분들 못하신 분들은 여기 입장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마지막으로 이 가장 근래에 선별했던 지난주에 제가 밀키트 방송에서 한 2번 정도 이렇게 지난주 12월 5일, 12월 7일 2번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처음에 가져온 종목이 바로 이 장 전에 진 매트릭스라는 종목을 공개했고 네. 자, 그리고 12월 7일 날 장 전에 공개한 종목이 바로 이 펨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그쵸. 자, 그럼 펨텍에도 불주사가 숨어 있었을까요? 그것까지 알아봐야겠죠? 네, 자세한 내용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지켜보시죠. 네. 자,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펨텍이라는 종목도 12월 7일 제가 이렇게 선별을 해드린 이 검은색 박스 구간 12월 6일 날 네. 불주사 캔들이 발생을 했죠. 여기 주사 바늘이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그렇죠. 이 정도의 주사 바늘이면은 이게 혈관이 조금 더 찢어질 수 있을 정도로 네. 조금 아프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그만큼 좀 많이 튀어오를 수 있을까요? 네, 그만큼 힘이 강한 그런 캔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중요한 건 우리가 불주사를 바라볼 때 사실 뭐 불주사와 캔들이라는 게 사실 뭐 모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굳이 비율을 네네. 보고 이 불주사 캔들의 이런 기세를 보고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름답게 자리를 잡았느냐 이 부분들보다는 네. 바로 이 12월 6일 날 불주사 캔들이 발생을 하고 12월 7일 날 밀키트를 선별한 이후에는 바로 이 불주사 캔들과 또 한 번의 새로운 거래량을 갱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주사의 주사 바늘과 몸통보다도 위아래 지금 두 개가 좀 길게 서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불주사 캔들에도 이 원리들이 다 이렇게 숨어져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12월 7일 목요일 날 선별했던 종목이었죠. 네네. 자, 지난주 그리고 목요일이죠. 네, 그리고 이 금요일 이렇게 윤슬이 멘토가 이야기했던 구간들까지 이렇게 도달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자, 바로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구간이 바로 4,400원 정도 4,400원 정도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2월 7일 이렇게 시가조 공략 기준으로 바로 이 거래일 만에 바로 이렇게 이 거래일 만에 9.54%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네. 또 한 번의 펨텍 또한 이 불주사 캔들 이후 하루 쉬었다 가기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고점을 좀 갱신을 하는 그런 캔들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일 기준 이렇게 뭐 3.5% 정도 이렇게 수익률로 마무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 불주사 캔들, 불주사를 맞은 종목들은 이렇게 단기간의 상승 탄력을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자, 이 불주사 캔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자, 오늘도 노란 톡방에서 조금 더 이렇게 네. 면밀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시간 한 번 더 가져보도록 하고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의 이런 대응 전략까지도 그리고 오늘의 밀키트 종목에 있는 이 불주사까지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우리
유수린 멘토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네.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오늘 이 불주사 캔들에 대한 이런 리뷰들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멘토님 아직도 못 믿으시는 시청자분들 계실까봐 지금 세 종목이나 근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카페24 최근에 구글의 투자 유치 소식으로 인해서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하고 여전히 그 자리 잘 지켜가면서 4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130% 가까운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함께 투자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상한가 4번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신 겁니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이제는 조금 정리해볼 타이밍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멘토님이 화요일, 목요일 아침에 출연하시는데 그때 한 종목씩 준비해 오신 종목들이 이렇게 저희가 잘 나온 종목만 뽑아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진매트릭스와 펜텍 두 가지 종목 가져오시고 그 두 종목 모두 불주사 포착된 이후에 짧은 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종목들이 윗꼬리가 달리고 하면은 조금 불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시고 아직도 이 멘토님의 불주사 캔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지금 방송이 반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 손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거나 문자 메시지도 열려 있습니다. 받는 번호 샵 3989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고지 드리고 가자면은요. 멘토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내용 아니 우리 밀키트 종목들 다 시가 편입하고 종가 기준 알려드리고 있는데 더욱더 내 눈으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건너오시면 저희 방송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팍스탁 채널명 검색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저희 방송의 소식들 모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불주사 캔들 나온 이 종목들 놓쳐서 아쉬우신 분들 오늘의 밀키트 종목에 대해서 기대감 가지고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종목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 다시 한번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AMD, 엔비디아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멘토님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이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사실 저희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해주셨던 적이 있는 종목이에요. 네. 정말 좀 힌트를 드리자면 뭐 반도체계의 조금 채소 마켓 같은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 종목 자세한 설명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우리 반도체계 이런 채소 마켓 이렇게 동네 마켓처럼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서플러스 글로벌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기존에 서플러스 글로벌 하면 이런 대중 갈등, 이런 중국에 대한 갈등에 대한 요소들이 많이 이렇게 존재할수록 이렇게 수출 통제에 대한 내용들이 존재할수록 이렇게 튀어오르는 종목 중 하나다. 맞아요. 이렇게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서플러스 글로벌의 투자 포인트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내년 카펙스 증설에 대한 부분들, 내년에 이런 설비 투자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감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들려오고 있다. 네. 내년에 뭐 준비를 벌써 이렇게 약하게 조금 이렇게 짜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해야 될 때죠. 예. 그런데 이 내년에 설비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이 장비에 대한 재활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 너무 많은 투자를 이렇게 반도체 장비 쪽에 많이 진행을 했다 보니 내년에는 장비에 대한 비용들, 장비에 대한 매입 비용들을 조금 감소를 시켜서 고정비를 줄이겠다라는 의미죠. 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뭐 올해 뭐 이야기를 뭐 하지 않더라도 뭐 뻔히 HBM의 이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아직까지 뚜렷하게 폭발적인 매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장비에 대한 부분들, 카펙스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증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비용들이 올해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갔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장비에 대한 수요를 상당히 이 감축을 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현재 하나의 포인트로 이렇게 잡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뭐 지금 TSMC도 사실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 카펙스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수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내년에 감축을
감축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메모리가 내년에 업황이 강하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다만 이 장비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를 중단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네. 자연스럽게 서플러스 글로벌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서플러스 글로벌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중고 장비를 싸게 매입을 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비를 하고 재조립을 해서 이 장비들을 다시 한 번 더 높은 가격에 내놓는 그런 중고 이런 장비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이 넓은 공간, 이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의 넓은 이런 클러스터 단지에 이렇게 사무실의 장비들을 뭐 1000대, 2000대를 모아놓고 네. 실제로 이렇게 장비들을 이렇게 팔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하나의 마트 같은 형식인 거죠. 반도체 네. 장비 마트 네. 그런 형태로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구매자들이 이렇게 구공정 장비들을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뭐 수출 통제에 대한 이슈들이 존재할 때 신규 장비들을 수입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이렇게 구공정 장비들을 이렇게 매입을 하면서 네. 서플러스 글로벌도 뭐 대중 갈등, 수출 통제 관련주로 엮이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올해 카펙스 증설에 대한 많은 비용을 신규 장비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공정 장비들을 서플러스 글로벌에 이런 클러스터 단지에 가서 구매를 하고 그렇게 구공정 장비들을 싸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지금 뭐 비교적 단순한 메모리 사업, 디램, 낸드 쪽 사업에 이렇게 투자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싸게 아마 카펙스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감축을 시킬 확률이 높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의 반도체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분위기 속에서 서플러스 글로벌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함께 이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오늘 서플러스 글로벌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0월 19일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니만큼 이 기업에 대한 얘기 간략하게 우선 들어봤습니다. 종목명 서플러스 글로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 미중 분쟁에 대한 수혜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중국 쪽에 계속 미국이 이제 숨통을 죄어매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중고 장비 유통 기업인 서플러스 글로벌이 반사 수혜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으로 멘토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내년에는 이 장비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절감하겠다 하면은 충분히 중고 장비를 또 활용을 해서 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 역시나 우리 서플러스 글로벌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기업 내용 들어봤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하신 점이 아니 멘토님이 차트에서도 뭔가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이 서플러스 글로벌 들고 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기대감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자세한 차트 기법 그리고 기술적 분석 내용은 잠시 후에 멘토님과 함께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오늘 화요일 시장 상황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화요일 현재 시간 9시 2분 50초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우선은 보합권 내에서 엇갈리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 정도 오르면서 2,532선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지금 전거래일보단 1포인트 미만의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834.8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우선 상승 출발하고 있는 배경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3거래일 연속 지금 기관과 외인이 동반으로 거래소에서는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00억 정도 그리고 기관이 1,300억 가까이 좀 강하게 물량 내놓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합 수준에서 움직이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1,560억 정도 사들이면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상승 테마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장에서는 반도체 중에서도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제일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제주반도체 오늘장에서도 14% 정도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태성이 11%, 퀄리타스 반도체도 9% 정도 강한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는 화학 섬유 테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한이 20% 가까운 급등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한가 기록했었는데요. 미국의 최대 히토류 기업인 MP 머티리얼즈의 첫 번째 구매 발주를 진행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 시장 우선은 지수는 조금 보합 수준에서 잔잔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의 밀키트 종목 서플러스 글로벌의 자세한 가격 전략, 잠시 후 멘토님의 다크호스 기법, 그리고 불주사 캔들 나타났는지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수는 좀 잔잔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저희 오늘의 밀키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던 우리 서플러스 글로벌의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멘토님이 우선은 최근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불주사 캔들 나왔는지 직접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주가는 지금 3,770원 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멘토님 또 우리 불주사 캔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짚어주실게요. 네, 이 불주사 캔들에 대해서 이 서플러스 글로벌도 이렇게 불주사를 받고 움직일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불주사 캔들이 누가 봐도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여기서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 전전일이죠 사실. 지난주 이제 금요일 상승 네. 캔들을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한 번 더 새로운 거래량을 갱신했다. 오, 네. 그리고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불주사 캔들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 캔들의 흐름이 이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펜텍의 흐름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캔들을 우리가 그 펜텍이라는 종목을 선별한 구간의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전에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네. 이런 불주사 캔들, 그리고 바로 이 거래량이 또 한 번의 새로운 역사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렇게 쭉 뽑아내는 모습들을 단기적으로 보여줬죠. 여기서 이런 흐름들을 펜텍과 지금 서플러스 글로벌이 굉장히 흡사한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 발생을 하고 또 한 번의 새로운 거래량을 이전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한 번 더 쉬어가기, 그 이후에 이렇게 갭상승 이후 양봉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서플러스 글로벌이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단기적인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지난번에 AMD부터 시작한 전체적인 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그리고 또 한 번에 내년 이런 반도체 시장을 한 번 더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뭐 지금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금 음봉으로 서플러스 글로벌이 흘러가는 게 결코 부담스럽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플러스 글로벌의 그럼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뭐 단기적으로 이 서플러스 글로벌의 매수 가는 밴드 범위는 3,800원 구간부터 시작해 3,700원 구간까지는 널널하게
매수가는 밴드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손절가는 어디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단기적으로 우리가 손절가를 잡는다라고 하면 3,550원 구간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1차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겠죠. 아주 많이 3,550원 구간이 이탈을 했을 때는 이전 저점 구간이 3,300원 구간까지도 만나러 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탈이 되고 3,300원 구간까지도 이탈이 되는 그런 흐름에 우리가 조심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목표가는 어디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4090 4,090원 구간 4090 네. 4,090원 구간의 1차 목표가로 바라보고 자, 그러면 2차 목표가는 우리가 좀 널널하게 이 이전 고점, 이 꼬리가 달린 이 이전 고점 구간을 돌파한다라는 전제를 가정을 했을 때 4,250원 구간까지도 널널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서플러스 글로벌은 뭐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이 내년에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불주사 캔들, 이 불주사 캔들이 들어오고 이 들어온 매수세가 지금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 이 들어온 매수세는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 도망가지 않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도망가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이유가 충분히 있는 종목들은 그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서플러스 글로벌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밀키트 종목이었던 서플러스 글로벌의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차트에서 뚜렷한 불주사가 포착이 되었고 멘토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서플러스 글로벌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4,090원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4,250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소개해 주셨는데 지난주 밀키트 종목들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당일에 바로 25% 급등이 나왔고 또 펜텍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목표가 바로 다음날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오늘의 서플러스 글로벌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 남은 시간은 오늘 이 장 초반 움직이고 있는 실시간 특징주의 흐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앞서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장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이 온디바이스 쪽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눈에 띄고 있고요. 현재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가장 높은 종목으로는 역시 오늘 시장에 상장된 LS 머티리얼즈 올해 마지막 대여라고 불리는 종목에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우선 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인 울트라 커피시터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고 오늘 공모가 6,000원에서 출발해서 현재 21,850원에서 거래되면서 260%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따따블에 성공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멘토님 우리 LS 머티리얼즈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까요? 네, LS 머티리얼즈 최근 들어서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머티리얼즈가 들어가면 뭐 에코프로 머티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 흐름에 우리가 흔히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조금 이 부분들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 이 네. 신규 상장주라고 하면 사실 네. 뭐 시장이 아직까지 정확한 재고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2차전지 정량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LS 머티리얼즈라는 기업들보다 훨씬 기대감이 큰 종목들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울트라 이 슈퍼컨덕터 이런 제품들을 지금 제작을 하는 2차전지 이런 장비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는 2차전지 장비들보다는 말 그대로 머티리얼 이러는 원료 관련주죠. 네, 이 역할이라고 하면 LS 머티리얼즈의 이 자사의 동사의 제품들은 대부분 전류가 이렇게 송전이 되는데 이 전류의 변압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이 제품들을 판매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제품의 성능이 100배 정도 더 이렇게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울트라 슈퍼 컨덕터 이런 형태로 이렇게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사실 뭐 캔들도 그렇고 분봉상의 흐름도 그렇고 사실 뭐 기술적인 분석도 사실 없을 뿐더러
사실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공모 이후에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의 안정화가 됐을 때 한번 우리가 이 종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 수급상의 영향력이 이렇게 동반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단기적으로는 접근을 조금 삼가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LS 머티리얼즈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상장된 LS 머티리얼즈 우선은 멘토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너무 과열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좀 유의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뭐 온디바이스 AI 얘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저희가 반도체 테마 안에서 뭐 2차 전지 테마 안에서 좀 유행이 있잖아요. 최근에 네. 반도체는 진짜 그냥 온디바이스 AI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은데 제주 반도체 최근에 상승이 무섭습니다. 거의 뭐 두산 로보틱스 올라갈 때처럼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멘토님 보시기에 우리 관련주들 그리고 제주 반도체의 흐름은 어떤가요? 네, 뭐 제주 반도체의 흐름도 사실 보면은 이게 정말 높은 네. 사실 이 상승 흐름이 우리가 뭐 익숙한 흐름은 아니죠. 예, 그렇죠. 충분히 익숙한 흐름은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이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은 바로 이 어느 정도 물량들을 소화하고 가는 패턴들이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에서 온디바이스를 좀 공식화한다. 결국에는 온디바이스라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 하드웨어에도 AI가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온디바이스를 삼성에서는 또 한 번에 이렇게 AI 시대 그리고 이런 새로운 돌파구로 이렇게 사업 모델로 이렇게 먹거리로 찾아뵙는 상황에서 뭐 관련주들은 뭐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다만 이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된 분위기 또한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핵심적으로 체크해 볼 만한 구간들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상승 캔들 이후, 그 이후 음봉. 잠시 음봉으로 이 종목을 조금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새로운 재료나 모멘텀을 받고 이렇게 흘러가는 이 상황에서 뭐 단기적으로 11,000원 구간을 11,000원 구간에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움직여줬다라는 건 어느 정도 11,000원 구간에서는 일부 지지를 거치고 이렇게 종목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흡사 패턴이 이전에 이스페타시스의 상승 흐름과 굉장히 흡사한데 뭐 연초에 엔비디아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던 이스페타시스 또한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난 이후 캔들이 어느 정도 쉬었다가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들어올렸던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전에 이스페타시스의 캔들도 살펴보게 되시면 자리들을 한 번씩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서 현재 자리를 지키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 이후 그 자리를 지킨 다음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이 뭐 이어졌던 경향이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이런 표준 편차에서 너무 벗어났다고 한들 현재 사실 온 디바이스 관련된 섹터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목들을 대응할 때 상단을 바라본다라기보단 우리가 구간별로 대응 전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11,000원 구간을 지지하고 가는지 이 구간을 지지하지 못하고 추세 이탈이 나온다고 하면 추세 또한 하방으로 꺾일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제주 반도체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뭐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짧게 뭐 13,500원 구간 그리고 2차 짧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14,200원 구간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탄력과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 있는 섹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자, 오늘 제주 반도체 이렇게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 뜨거운데 그중에 제주 반도체가 좀 대장주로 달리고 있죠. 멘토님이 이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뭐 거의 고점 부근 가까이 다가온 것 같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약간의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남아 있다고 하니까 알려주신 가격 내용 잘 체크해서 대응해 보신다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멘토님과 실시간 특징주의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마무리해볼 시간인데요.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 멘토님께서 알려주시는 불주사 캔들들 그리고 오늘 밀키트 종목에 대한 얘기 더 자세히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마지막으로 QR코드 스캔하시고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소개해 주셨던 밀키트 종목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밀키트처럼 간편하면서 든든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오늘의 종목명은 서플러스 글로벌이었습니다. 반도체 중고 장비를 유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미중 갈등의 수혜가 받기도 하고 또 삼성, SK하이닉스, TSMC 같은 기업들이 내년에 좀 이 장비 쪽 비용을 절감하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관련 종목의 수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주사 캔들까지 뚜렷하게 포착이 됐으니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팍스탁 채널명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희 내일 아침 8시 3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